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코 수술을 했는데 비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아. 분명히 수술을 했는데 코가 더 휘어 보이는 것 같아. 주변에 하신 분들 다 한 분씩 계실 거거든요. 코 성형을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콧대 자체가 높아지고 코끝이 얄쌍해지면서 얼굴의 중심이 딱 서니까 중안면부랑 인중 있는 곳도 다 같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 수술을 해서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약간 나빠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 수술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 성형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비염이에요. 아니 비염 수술도 있고 뭐 요즘에 기능코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비염이 안 고쳐진다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비염이랑 코막힘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비염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중에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서 이제 염증성이 있는 경우를 비염이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뭐 점막이 붓는다든지 알러지성으로 약간 뭐 충혈이 생긴다든지 엄청 간지럽고 콧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거라서 비염 자체가 코 수술로 100%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코막힘의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코 수술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요. 코막힘의 원인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제일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내 비중격이 휘어서 코가 막힌다더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중격도 모양이 이렇게 휘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봤을 때 뭐 S자로 휘었는지 아니면 옆으로 누워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하비갑계라고 얘기하는 저 안쪽에 있는 약간 점막, 커다란 점막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제 콧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굉장히 비대해서 이제 숨기를 막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 비밸브라고 얘기하는데 비밸브가 우리 코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콧구멍, 두 번째는 요쯤에서 이제 이 비중격이랑 코 연골이 여기 한 쌍이 있고 위에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코 날개 연골이 만드는 각도를 이 두 번째 비밸브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의 각도가 좁아져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코막힘의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비중격이 휘어있을 때는 모양에 따라서 비중격 성형 및 만곡증 수술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이 휘어진 모양에 따라서 요거는 변수가 큰 가능성이 있고요. 하비갑계가 큰 경우에는 요거를 좀 자르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이제 코막힘의 정도를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밸브가 워낙에부터 무너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전에 수술을 했는데 뭐 제대로 각도를 맞춰주지 않아서 코가 막히게 됐다 아니면 콧구멍이 작아져서 내가 코가 막힌다고 사실 이게 바깥쪽 비밸브가 막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은 좀 쉽진 않지만 안쪽에 있는 비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펼침 이식이라고 하는 비중격 연골을 여기에 이제 끼워서 이 면적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또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막힘은 이 코막힘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100%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거는 오만한 생각인 것 같고 그 대신 염증성 비염, 특히 점막이 붓고 가렵고 점막에서 분비물이 많고 해서 생기는 염증성 비염은 사실상 수술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거는 진짜 미세먼지 없는 알프스 시골에 가서 살아야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특히 초반에 비염이 더 심해졌어요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수술을 하면서 코 안의 점막을 좀 자극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털을 깎기도 하고 진짜 뭐 비중격을 띈다든지 아니면 코에 패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 점막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막에 울혈이 생기거나 두꺼워져서 초반에는 비염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점막 원인의 비염은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가 보통의 수술 후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휜코예요. 휜코 수술이 있는데 왜 휜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휜코를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L자로 휘어 있으신 분들, S자로 휘어지신 분들, C자로 휘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코가 뼈에서 휘었는지 연골에서 휘었는지 어디서 휘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연골에는 이제 펼침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코끝 연골 비대칭도 잡아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골도 하고 실리콘도 쓰면서 이제 코끝을 최대한 반듯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얼굴 축이 휜 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얼굴 축이 코에서부터 여기 인중을 지나서 입술과 턱끝까지 반듯하게 수직으로 일자이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가 너무 일직선인 거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다른 내 얼굴 축과 약간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더 휘어 보이는 결과를 이제 낳을 수도 있거든요. 얼굴의 한쪽이 좀 덜 발달이 돼서 코뼈 바닥이 아예 틀어져 있고 입술과 인중 그리고 이렇게 이 했을 때 이 축까지 틀어져 있다면 사실 완벽하게 흰 코 교정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만 수술 전보다는 조금 더 호전되고 수술 전보다 좀 더 위쪽으로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수술 전에 내 코가 휜 줄을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휘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실리콘이 좀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대칭 해결을 잘 못해서 휘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가 굉장히 낮을 때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콧대라고 불릴 선이 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 코의 축이 어딘지를 잘 모르세요. 동양에서 하는 코 수술은 작은 코를 높이고 코 이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하는 콧대 라인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코가 확대되면서 내가 몰랐던 비대칭이나 이 축의 휨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꼭 이제 담당해 주신 선생님이랑 얼굴의 비대칭 그리고 코의 비대칭, 내 얼굴의 축 그리고 수술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상담하시고 나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코가 작은 경우 이 코를 엄청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선천적으로 코가 큰 경우도 신현중 코를 아이유 코로 만들 수 없고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상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의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연골의 사이즈나 덮고 있는 그 피부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제가 이효리나 민효린 씨 같은 그런 코를 원한다라고 하면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어떤 데서는 된다고 하고요. 늑연골도 떼서 하고 기증 늑연골도 쓰고 어떤 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다 철학이나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코에 대해서는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코를 너무 크게, 큰 코를 너무 작게 같은 좀 익스트림한 목표는 사실 코 수술로는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코 피부 두께인데요.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코볼 축소할 때 제 코를 보여드리자면 코 클로즈업 해주셔도 돼요. 제 코를 보여드리자면 코볼 축소할 때 여기 있죠? 콧구멍의 외벽 여기가 날상해진다고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코볼 축소는 이 코 바닥을 이렇게 줄이는 수술이지 이 외벽의 두께는 안 변해요. 코볼 축소를 하고 여기가 얄쌍해지시기를 기대하는 거는 약간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진짜로 두껍거나 아니면 여기가 보세요. 이러면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얘가 이게 펼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뭉쳐서 둥글려져 있는 경우라서 사실 첫 번째로 코볼 축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 두툼하게 뭉쳐있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비주를 세워서 뽑아 올리는 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마랑 눈썹 뼈예요. 코 수술하는데 왜 이마랑 눈썹 뼈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기 이마의 내 높이에 비해서 여기를 너무 높게 가면 결국에는 사자코 혹은 아바타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눈썹 뼈가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내 이마 높이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방이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방이식을 할 때는 여기 꺼져 있는 데를 봉긋하게 올리는 거지 여기를 많이 올리면 여기 이렇게 선이 생기거나 어색해져요. 그래서 내 이마뼈가 굉장히 낮은데 나는 엄청 오똑한 코를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절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식이나 지방이식이나 필러로도 약간은 변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골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좀 낮은 편이라면 무조건 높게 보다는 이마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좀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수술하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코 성형 자체만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무조건 된다, 좋아진다, 이 수술하면 코는 무조건 다 예뻐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불편한 말들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이제 사실을 아시고 정말 현실 가능한 선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